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하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하순 임시회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이며 5월 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무색하게도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 발생으로 확산세는 언제가 절정일지도 모를 만큼 퍼지고 있습니다.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회의는 지난 임시회 김태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위 4차 회의가 5월 27일이니까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특히 위원 4분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분야별로 시정 질문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간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시의 대책이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 살펴보는 취지를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관련입니다. 관내 유치원에서 3, 4월 휴업기간 중 학부모 부담금 3, 4월 교육비를 면제하여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비 수입에 막대한 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교육비의 한시적 지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실 운영비는 많게는 한 유치원당 평균 몇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도내 타 지자체 유치원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외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지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과 인건비 등 유치원 지원 관련하여 협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원가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난 특위 때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90% 이상의 운영비 손실이 발생할 만큼 학원 교습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내 광명, 시흥시에서 학원 교습수를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50에서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및 보종 수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원 교습수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우리 시도 학원 교습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추진 상황 그리고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 휴관에 따라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과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군포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휴관으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휴업수당 5,800만 원을 61명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 현행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과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먼저 국군의 승전고가 울려 퍼진 춘천대첩은
대한민국 국군을 좌우했던 개전 초기 방어전으로 북한군이 춘천 가평을 개전 후 하루 만에 점령하려던 최초 계획을 무산시키고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학생들과 제사공장 여공들,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국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때이른 폭염과 다가오는 장마철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생학습원장 김은배입니다. 현옥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치원 및 학원업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인 유치원 및 학원 교습소 지원 방안과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출 급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재개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생활 방역단을 통하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 1회 방역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도 방역을 실시하였고 손세정제,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차후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민간생활 방역단을 추가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로 유치원 및 학원 교습소에 대한 방역을 지원하고 영유아 지원을 위한 붙이는 패치형 체온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피해 업계에 대한 타 지자체 지원 방안 및 안산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5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출 이자와 점포 재개장 비용을 조건이 충족되는 점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면 학원 교습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유치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재 기구 지원 등 매년 10억 이상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아동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옥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국장 이한규입니다. 예,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지원 대책에 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45개 시설로 그중 코로나19 관련 8개 시설이 휴관 중이나 이용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관 시설은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 돌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반 이용률은 현원 대비 91%입니다. 복지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월 초부터 계속 휴관 중이지만 가족의 돌봄 공백 최소화와 시급성을 판단하여 3월부터 체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대민 접촉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를 갖추고 1:1 개별 치료실을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 돌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휴관이나 업무 제외제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장애인의 급여 보전과 관련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사업 수익을 통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코로나19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회 추경에 근로장애인 105명에 대한 급여 보전 예산 4,360만 원을 확보하여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높은 거주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4,4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3월 16일부터 7주간 주 1회 시설 전문 방역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7,065개, 손소독제 600개,
채용계 31개를 코로나19 발생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1인 격리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외부 감염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방역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래 검토 후에 개정 후에 원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관련 사항입니다. 김웅배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프로그램 개선, 환경 개선비나 교육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매년 예산에 포함된 10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기사 월급이라든지 또 조리사 여러 가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불편, 현재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생학습원장 김웅배입니다. 현옥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해서 저희 이번에 그 지원 관련 부분에서 우리 시는 소독제나 마스크, 세정제, 특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왔고, 또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 돌봄비라든가 무상급식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그 예산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종사자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또 연합회 그리고 시가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